바로 좀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주고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고 심지어 여름 휴가를 가서 재판 진행도 하지 않고 내란 재판을 심지어 장난스럽게 진행하고 있는 쥐기현이 도대체 왜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맡겼을까? 그런데 최경영 기자가 그 비밀을 알아냈죠. 네, 알고 봤더니 전자배당이 아니라 쥐기현에게 지정배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관련 내용이 이번에 국정감사장에서 다뤄졌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게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 추가로 이진동 대검 차장이랑 네. 김용현이랑 통화해가지고 김용현이가 지발로 검찰에 처음 나간 거 기억하시죠? 네, 네. 검사랑 통화해갖고 지발로 그렇지. 나간 거야. 김용현이가. 그런데 그 김용현이 사건을요 사법부가 중요 사건으로 처음에 딱 지정합니다. 아니, 중요한 사건이니까 맞지? 그렇죠. 딱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 사건으로 지정을 해놓고 갑자기 또 일반 사건으로 바꿔요. 사법부에서? 네. 갑자기 바꿔. 그러더니 뺑뺑이를 돌려서 김용현 사건을 쥐기현 재판부에 배당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네. 윤석열이가 뒤늦게 이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이 사건은 또 중요 사건으로 또 지정을 해. 그래가지고 이거 중요한 사건이니까 쥐기현. 배당을 전자 배당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쥐기현에게 맡겨버립니다. 너무 이거는- 이상하잖아. 이거는 뭔가 일관성도 이런 것 없고 같은데? 네. 이 관련해서 국감장에서 다뤄졌는데요. 일단 국감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김용현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접수했다가 다시 지금처럼 일반 사건으로 바꿨어요. 왜 그랬습니까?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적시처리 중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별하게 따로 개별적인 혹은 구도에 의한 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김건희에 대해서는 선거부패 전담 27부, 한덕수 내란 중용임무 종사로 바뀌었죠. 근데 이것도 선거부패 전담 33부, 윤석열의 특수공직방 사건도 선거부패 전담 35부, 이상민에 대해서는 중요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재정합의부 43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왜 이게 다른 사건하고 다르게 쥐기현 재판부에 윤석열이 배당됐는가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배당을 한다면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가 있는 거거든요. 기준이 중부 담당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 부분 저희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내란을 식품 전문 쥐기현에게 맡겼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맨날 계란말이 뭐 폭탄주 먹으니까 식품 전담부에 배당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대법원 행정처장의 그 답변이 중구난방이에요. 네.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못하더라고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했다가 다시 일반 사건으로 돌려서 기계 배당을 했다. 네.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 법조인도 무슨 말인지 못 그러니까 알아들었어요? 저기 자기들 내부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건지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외에 한덕수, 이상민 등등에 대해서는 또 저렇게 그 배당을 한 것이 또 설명이 되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처음에 김용현을 자세히 지금 그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네. 처음에 김용현이 마치 수사기관을 쇼핑하듯이 검찰에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법원에 대한 재판부도 김용현이 쇼핑한 거 아니야? 왜 쥐기현 재판부에 배당이 됐고 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내란 수괴가 지금 김용현에게 붙였다는 거거든요. 관련 네.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전부 다 네. 그런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그 배당을 했다는 거예요. 쥐기현 재판부에. 네. 근데 저건 설명이 되지 않아요. 설명이 안 어떤 돼. 식으로든 설명이 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내란 사건을 일반 사건으로 분류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란인데 말이 안 그것을 되죠. 중요한 사건 그 중요 사건으로 했다면 중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중요하게 중대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배당을. 네. 그리고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은 신속하게 재판하기 위해서 배당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쥐기현 재판부는 윤석열 내란 수괴 재판을 이토록 지연시킬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1월 달에 기소가 됐는데 2월 한 달이나 지나서 공판 준비 기일이 잡혔고요. 와. 그리고 또 3월에 2차 준비 기일이 잡혀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정말 공판 기일은 한참 후에나 4월 달에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판을 적시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재판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무작위 배당했는데 우연히 식품 전담 재판부에 배당을 한 것이다. 그런데 내규에 따르면은 배당을 하는 배당권자가 배당 주관자라고 해서 법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쥐기현 재판부에 꽂은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는 상황. 매우 강력히 듭니다. 매우 강력히 드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뭐 하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일관성. 이런 경우에는 A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B로 한다. 그런데 일단 내란 사건이 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을 일반으로 처리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설명도 제대로 못 하고. 그렇습니다. 기껏 물어봤더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 그런 말 들으려고 들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일관된 건 딱 하나입니다.
김용현하고 윤석열을 어떻게 해서든 지기현에게 넣어야 된다. 아, 그러네. 요거 하나 아주 그냥 일관되게 움직입니다. 그거 하나만. 근데 네. 저걸 배당할 때 아직 윤석열 정권이에요. 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윤석열이 대법원하고의 뭔가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인가?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 과거에 검찰총장 시절에 정치 수사 많이 했잖아요. 월성 원전이라든가 김학의 출금이라든가 네. 이런 사건들 수사할 때 윤석열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배당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 배당 수사를 하는 주체를 친윤 검사들에게 사건을 주는 겁니다. 월성 원전 사건을 중앙지검에서 하지 않고 친윤 이두봉 검사장이 있는 대전에다가 사건을 거기다가 배당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김학의 출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관할이 없는 수원지검에다가 배당을 했어요. 이정석 검사가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총장 시절에 검사 시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배당, 그리고 자기의 내란 속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재판부 배당과 관련해서도 윤석열의 영향권 하에 있었던 것은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드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저희끼리 얘기하면서 또 새삼스럽게 과거 기억이 떠올랐던 게 윤석열 측에서 아주 과도할 정도로 모든 영장 청구를 서울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을 그렇게 맞아요. 고집했다는 거. 네. 너무 좀 과도할 정도로 네. 그게 딱 생각이 났거든요. 저희가. 맞습니다. 네. 윤석열이 처음부터 공수처가 수사권 뭐 운운하면서도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가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중앙만을 그렇게 그토록 맞아요. 고집했어요. 예. 근데 중앙에서조차도 윤석열이 그 기각이 됐거든요. 그 영장 그 주장하는 것들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장 전담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 판사들이 네. 계속해서 이 특검에 대한 영장을 제대로 발부해주지 않는 거 이걸 보면 뭔가 전체적으로 윤석열 영향 하에 맞아. 이 재판들이 처음부터 세팅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 어떻게 그 식품 전문한테 맡기냐고. 이게 말이 되냐. 계란말이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거 아. 재판 과정을 보고 있어도 이 어떤 사건에 대한 진중 무게감 같은 것을 감안했을 때 너무 진지함이 없어요. 없어. 그렇죠. 너무 진지함이 없어요. 예, 계속 그 내란범 변호인단한테 계속 사과합니다. 아이고 하면서. 아, 진짜 죄송하다 그래. 네. 다시는 그리고 안 그러겠다 그래.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 판사가. 간절한 눈빛을 보니 뭐 이러면서 아, 네. 정말 대단히 심각합니다. 아쉬운 게 내란 특검이 기피 신청을 해야 된다고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피 신청을 안 했어요. 내란 특검에서 지기현 아. 재판부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남은 재판을 지기현 재판부가 할 수밖에 없는데 12월 중에 끝낸다고 하는데 지금 끝낼 수 있을까? 지금 그것도 증인들이 많이 의심입니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신속하게 12월 중으로 심리를 끝내고 선고를 해야 된다. 이 사건에 대해서 네. 그런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짚고 갑니다만 지귀현이가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아. 지귀현이의 잘못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점. 그렇죠. 다시 한번 요거 짚고 갑니다. 네. 나중에 또 요거 또 뭐라고 난리칠 거거든요, 얘네들이.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기현이 아무 문제 없는데 너네 입맛에 안 맞는 선고 나올까봐 이렇게 흔들어지긴다고 하니까 계속 내가 짚고 가는 겁니다. 네. 예. 본질은 변하는 게 없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박은정 의원님이 추경호에 대해서 과거부터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내란 특검은 추경호를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영장 청구를 했는데, 요게 반드시 발부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맞아요. 그래야 이거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추경호는 양복 입은 김현태다. 표결을 방해했으니까. 흑인 단장. 네. 그렇게 저희가 표현했거든요. 네.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하고 이 내란과 관련해서 통화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최초 시점이 뭐냐하면 12월 1일 날 윤석열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김용현하고 윤석열이 관저에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둘이서 이게 내 비상 대권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검사 이렇게 탄핵하고 이러면 뭔가 비상 수단을 쓸 수밖에 없어. 군인을 몇 명이나 투입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상의했던 시점이 12월 1일이에요. 그날 추경호랑 윤석열이 통화했거든요. 그리고 12월 3일 내란의 밤 당일에 11시 22분에 추경호하고 통화했습니다. 네. 계엄 선포 이후에. 네. 근데 지금 특검의 영장에 보면은 그 11시 22분 통화가 추경호에게 이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네. 얘기를 했다. 예. 얘기를 하고 수락한 것으로 이렇게 영장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추경호가 그 의총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의총 장소를 계속해서 바꾸지 네, 그거 한번 좀 않습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지금 되거든요. 근데 저 장소를 계속 그 국회 뭐 본회의장도 아니에요. 예결의장으로 의총 장소를 바꿨다가 다시 국회로 바꿨다가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00시 1분에 전 국회의원에게 본회의장으로 빨리 와달라 하는데 네.
즉시 당사로 그 의총 장소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당사로 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것은 네. 저것이 표결 방해에 해당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화를 받고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 특검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저것은 충분히 추경호에 대한 영장 범죄로 구성이 가능하고 영장을 발부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저 부분은. 아 이거 진짜 만약에 발부 안 되면 이건 진짜 큰일 납니다. 또 덧붙여서 이 당사로 장소를 변경한 거에 더해가지고 한동훈에게 전화해가지고 본관 아래로 나오라고 그렇습니다. 빼내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동욱 의원은 추경호의 전화를 받고 본회의장에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이거 잘 기억하고 있네. 정리가 잘 돼 있네. 평가 살려고 외우고 있습니다. 추경호를 구속하고요. 11시 22분에 추경호랑 윤석열이 통화하고 나서 11시 26분에 나경원하고 윤석열이 통화합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 일을 저질렀잖아요. 네.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추경호한테 왜 전화했겠어요. 그러니까 협조해 달라고 전화한 겁니다. 그냥 안녕 이런 전화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유 그때는 그럴 분위기가 아니죠. 그럴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러니까 추경호한테 전화해서 표결을 방해해달라, 협조해달라고 전화했을 거고 4분 후에 나경원 의원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한테 전화한 것도 표결 방해, 계엄업 협조 그걸 요청한 전화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도 수사 대상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표결에 참여 안 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행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차례로 내란 특검이 수사 대상이고 이 표결 방해에 대해서 내란으로 충분히 공범으로 저는 구성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서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내란 정당으로 정당 해산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추경호가 윤석열하고 통화하고 난 다음에 불법 계엄이 일어났다는 걸 인지를 했는데 의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어요. 잘 알고 있네. 맞아. 네, 그것도 이건 계엄을 해제를 방해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정황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헌법 77조 5항에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로 계엄 해제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엄이 불법이었잖아요. 누구나 알다시피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모두 국회에 나와서 그 계엄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는 그 계엄 해제 표결을 해야 될 권한과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그 권한과 의무를 방해한 거예요. 그 원내대표로서.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전체에 대한 직권남용으로도 저는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네,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요거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새 그 검사 뭐 선배인지 후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씨가 네. 계속해서 아주 이상한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할 것이다. 네. 너 근거 대봐. 야 근거 있어. 내 책. 내 책에 써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그 정당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상한 행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동훈 얘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데 왜냐하면 너무 짜쳐가지고 한동훈이 지금 존재감이 너무 없으니까 아무 말 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표결 권한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이에요. 네. 자기가 계엄 해제 표결하러 국회에 들어왔다,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계엄 해제하러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비국회의원이 예. 무슨 계엄 표본이 없죠. 해제를 하러 왔는지 본회의장 제가 그 배치표 네. 올렸잖아요. 네. 거기 배치표 보시면 본인 좌석도 없어요. 그리고 맞아요. 국회 본회의장에 제가 그러면 그 국민의힘 뭐 비대위원장이었으니까 무슨 원외 대표 자리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네, 없죠. 본인이 그때 당시에 본회의장 바로 밖까지 계엄군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문 두드리고 막 그랬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엄 무장 계엄금 피해가지고 숨어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인간의 도리를 해야 되는 건데 예. 이제 와가지고 계엄 해제 하러 본회의장에 왔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뭐 딴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게 네. 정말 저는 저런 헌법에도 맞지 않는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우습다. 네. 이렇게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그 심지어 본인이 표결을 독려해갖고 결국은 계엄을 막았다고 하면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추경호는 구속시키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제정신입니까? 그때 달라요 원래. 그때. 한동훈 정말 한동훈이야말로 저는 윤석열 검찰이 그 쿠데타의 DNA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윤석열 검찰이. 그래서 연성 쿠데타 성공해가지고 대통령 권력을 거머쥐었지 않습니까? 검찰 권력이. 네. 그런데 누구한테 무슨 계엄을 하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지. 네. 한동훈 이제 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맞아요. 네. 뭐 존재감 때문에 뭐 본인이 뭐 치킨 배달하러 다니든지 그거는 뭐 알아서 하든지 모르겠지만. 실제 치킨 배달 한 겁니다. 네. 한 걸 갖고 말씀하시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